정력이 좋다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힘이 세다는 건가? 오래 한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다는 뜻인가?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정력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거나 음식에 신경 쓰거나 때로는 약이나 보조제를 찾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정력이라는 게 여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력과 여자들이 기대하는 정력은 같은 의미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력 좋은 남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들은 정력의 기준을 말하고 있었고, 때론 귀엽고, 때론 따끔한 솔직한 대답들이 쏟아졌죠.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 건강을 상담하고 수천 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력에 대한 진짜 의미, 그리고 오해를 벗고 진짜 자신감을 찾는 법까지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지금까지 엉뚱한 것에만 집중했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어떻게 해야 파트너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영상 후반부에 드릴 거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정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체력, 강한 남성성, 혹은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중년 이후에도 정력 유지는 남성들 사이에서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정력이란 성생활에서의 지속시간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성욕, 즉 욕망의 크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정력을 정기라고 해서 사람의 생명력이나 원기와 깊이 연결된 개념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전체의 에너지, 다시 말해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힘이라는 거죠. 특히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소변 상태나 피로감, 집중력 등과도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결국 정력은 단순히 밤일의 능력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활력과 회복력,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아우르는 개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정력이란 단어는 훨씬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히 남성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은근한 자랑거리나 경쟁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요즘도 정력 살아있냐? 라는 농담에는 마치 그게 남성다움의 증표인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이 정력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제가 만난 여성들은 대부분 정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소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성적인 느낌이 강하거나 오로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투영된 단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대신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좋죠. 피곤한 와중에도 상대를 배려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정력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쯤 되면 뭔가 다른 결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력이 좋다는 걸 언제 느끼세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배려와 리듬,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그냥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긴 시간 동안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피곤하고 불편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의외였던 점은 여성들이 느끼는 정력의 기준에는 외모나 근육량 같은 요소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외모가 호감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서로가 잘 맞는 리듬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정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동안 남성 중심의 시선에서만 해석되어 왔기 때문일 겁니다. 광고를 봐도 약을 봐도 다 남성의 성적 능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성생활이란 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정력이란 것도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힘이라는 걸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력은 강함이 아니라 조화에 더 가깝습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매운 음식만 먹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맵고 짜고 달고 한 가지씩 잘 어울려야 정말 맛있듯이 정력도 단순한 지속력이나 욕망이 아니라 상대와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 혹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물음이 떠오르셨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여성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아마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되어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력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대답이 사실상 수십 가지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정력에 대한 정의는 개인차가 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먼저 갓 20대를 넘긴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헬스장에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보다 섬세하게 말 걸어주고 분위기 맞춰주는 남자가 더 좋더라고요. 내가 긴장했을 때 손 잡아주거나 내가 먼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진짜 정력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이 말의 핵심은 바로 배려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성적인 경험이 감정과 분위기에서 비롯된다는 걸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30대 중반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외모랑 매력에 많이 끌렸어요. 근데 경험이 쌓이니까 결국은 리듬이에요, 리듬. 내가 조금 쉬고 싶을 때 알아주는 센스. 갑자기 몰아치지 않고 여유 있게 함께 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숨결, 마음 상태, 심지어 눈빛까지 읽고 맞춰가는 소통 능력, 그게 진짜 정력이라는 겁니다. 40대 여성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성관계 횟수는 줄었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끔 있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그 안에서 더 진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말에서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잠깐의 시간이더라도 그 순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느낌, 그게 감정적 만족감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50대를 넘긴 여성분의 말씀은 정력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뭐 오래 한다거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저녁에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쑥스러워도 다가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력 있는 남자예요. 이건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에너지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결국 진짜 정력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표현력, 그리고 체력까지 아우르는 사랑의 실천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건 정력은 단지 성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깊이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연결을 위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정력이라는 말 안에 녹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갖는 착각 하나, 바로 크기나 지속 시간이 정력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성들의 반응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하면 솔직히 피곤해요. 중요한 건 내가 편하고 만족스럽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말하는 정력의 핵심은 기술이나 파워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 그리고 맞춤형 배려입니다. 한 여성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군요. 진짜 정력 있는 남자는 내가 뭘 원하는지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치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막 밀어붙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람. 이건 마치 춤을 잘 추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춤도 혼자 잘 추는 게 아니라 상대와 호흡을 맞춰야 비로소 아름다워지듯 정력도 상대방과의 호흡이 생명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 체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몸이 쉽게 지치지 않고 평소 생활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성적인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오래 하는 체력이 아니라 버텨주는 체력입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춰 기다릴 줄 알고 그 순간 집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체력, 그게 여성들이 말하는 진짜 체력이라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정력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성적인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관심과 존중을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정력 아닐까요? 남성들이 종종 오해하고 있는 정력 과시 행동들,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여성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여성들이 말한 정력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많은 남성들이 흔히 빠지는 오해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오래전부터 남성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고집스럽게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힘이 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무조건 강하고 격렬하게 해야 정력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 여성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세면 불편하고 내가 맞춰줘야 하는 느낌이 들죠. 그 사람만 만족하고 나는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힘만 쓰는 접근은 정력이 아니라 무지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배려가 없는 힘은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오래 끌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많은 남성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 몇 분 했냐, 몇 번 했냐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끌면 피곤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 시간 동안 애정이 아닌 인내심만 시험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보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느냐예요. 이 말처럼 길이보다는 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에 대한 과신입니다. 영상이나 글에서 본 다양한 테크닉을 무작정 따라하거나 과도한 자극이나 시도를 통해 내가 특별하다는 인상을 주려는 행동. 이런 접근 역시 여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상대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기술은 결코 정력이 아니라 일방적 욕망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는 크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주제는 남성들 사이에서 유독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인터뷰한 여성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크기보다는 호흡과 느낌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너무 크면 아프기만 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긴장돼서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크기보다 친밀감이 중요해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려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자신 있게 받아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상대와의 호흡에 집중하는 남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력은 나이와 반비례한다는 오해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 무조건 정력이 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체력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연결, 여유 있는 접근, 배려 깊은 관계가 가능해지면서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건 마치 와인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진해지며 향기가 깊어지듯 좋은 관계 속에서 나이든 정력은 오히려 품격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들은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봐도 성기능 강화 보조제, 정력 향상 음식 등은 대부분 강하게, 오래, 크고 빠르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은 그런 요소보다도 편안함, 배려, 감정적인 연결, 체력적인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느낍니다. 사실 이 간극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피곤하다, 안 맞는다고 느끼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정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력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정력 있는 남자는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 컨디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조절할 줄 알며 그 힘을 상대를 위해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랫동안 사랑받는 정력 있는 남자로 기억됩니다. 지금 혹시 그럼 나는 뭘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해야 진짜 정력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정력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관계에서도 좋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정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체질이 좋다든지, 남성 호르몬이 많다든지, 유전적으로 뛰어나다든지 말이죠. 물론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이 정력을 훨씬 더 크게 좌우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이 평소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정력의 진짜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력과 음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부터 장어, 굴, 마늘 같은 음식들이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한두 번 먹는다고 갑자기 힘이 솟고 능력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꾸준히 기본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정력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오메가3 지방산처럼 우리 몸의 회복과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정자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아연은 굴이나 견과류, 소고기에 풍부하고 혈액순환에 좋은 오메가3는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에 많죠. 이런 영양소들을 고루 챙기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말 그대로 몸의 충전 시간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데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수치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지며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50대 이후라면 수면의 질이 곧 정력의 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잘 자는 걸까요? 단순히 몇 시간 잤다가 아니라 깊고 일정한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너무 늦게까지 먹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정력을 좌우하는 데 있어 운동만큼 강력한 처방은 없습니다. 운동은 단지 근육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며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에너지가 확연히 달라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3번, 하루 30분씩만이라도 땀이 나는 활동을 해보세요. 그게 정력의 기본 체력을 쌓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것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정력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성적인 욕구나 반응을 둔화시키며 관계 자체에 대한 흥미마저 떨어뜨릴 수 있죠. 특히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온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한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정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거나 긴장 상태에 놓이면 몸도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그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 안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즉, 파트너와의 좋은 관계가 정력이라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정력은 단순히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정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정력이 좋다는 표현을 들으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타고난 체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남성들의 공통점은 놀랍도록 소박하고 평범한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상담했던 60대 초반의 한 남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근히 성생활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젊을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괜히 아내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담 끝에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보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하루 30분씩의 빠르게 걷기, 저녁 9시 이후 음식 금지,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 이 남성은 3개월 후 다시 찾아왔을 때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내랑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몸이 덜 피곤하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걸 아내도 느끼는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의 기본 에너지, 즉 정력의 바탕이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직장인은 한때는 술자리와 야근에 치여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분이었습니다. 성생활도 끊긴 지 오래고 자신도 점점 무기력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계기가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와 산행을 갔다가 심한 호흡곤란을 겪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상의 리셋을 결심했죠. 그가 선택한 변화는 간단했습니다. 하루 3끼 중 저녁을 가장 가볍게 먹고 점심시간에는 15분씩 계단을 오르며 간단한 유산소 운동, 퇴근 후에는 TV 보는 대신 독서와 조용한 음악 듣기, 그리고 금요일 밤이면 아내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관계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같이 사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몸도 마음도 살아난 느낌이랄까요?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정력은 복잡하거나 과장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저 밥을 천천히 씹고 밤에 푹 자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무엇보다 함께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정력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실제로 정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남성들 중 상당수는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스트레스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해소하는 능력. 이런 성향은 파트너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막 열정적이거나 기술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만족해요. 늘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이 말은 곧 정력은 폭발력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들이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몸 상태를 체크하고 기분의 변화에 민감하며 때론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채고 멈출 줄도 압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관계를 기술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력을 단순한 성적 능력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파트너의 반응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편안함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짜 정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궁금해지시죠? 이 모든 걸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한 걸까? 정력은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그 진짜 의미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력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성적인 의미로만 좁혀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정력은 단지 성생활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사람의 에너지 전반을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정력은 곧 삶의 힘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 하루 종일 움직이며 느끼는 활력, 사람을 대할 때 풍기는 여유와 온기, 이 모든 것이 사실 정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한의학에서도 정력을 정기라고 부르며 그 사람의 생명력과 회복력,
그리고 심지어 감정의 안정성까지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력이란 단지 특정 부위의 기능을 넘어서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정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적 능력은 정력의 일부일 뿐이고 그 바탕에는 기초 체력, 감정의 여유, 생활 습관, 관계의 질 같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력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가 건강합니다. 그들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무엇보다도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경계심이 풀리고 그 사람의 기운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죠. 이게 바로 진짜 정력의 힘입니다. 그건 억지로 자극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에너지인 겁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정력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더 이상 무작정 열정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와 균형 감각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정력은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고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지속됩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상대방 얼굴만 봐도 감정 상태가 느껴지고 내가 먼저 천천히 다가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력이란 단어가 더는 단순히 성적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정력은 함께 나누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혼자만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즉, 정력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살아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훈련될 수 있습니다. 체력은 운동으로, 감정은 대화로, 관계는 배려로 채워가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만의 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들이 생각하는 정력은 단지 행위의 만족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의 다정함, 기분을 읽어주는 눈치, 소소한 말 한마디에서 정력의 일면을 느낍니다. 즉, 성적인 순간이 아닌 평소의 모습에서 이미 정력의 느낌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힘들었겠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이 노래 당신이 좋아하던 곡 아니었어? 이런 소소한 표현들이 쌓이면 여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성적인 순간에도 연결되어 더 깊은 만족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력은 단지 순간의 기술이 아니라 쌓이는 감정이고 누적된 관심이며 일상의 성실한 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가진 힘이 작아도 좋은 정력을 만들 수 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정력은 당신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일 뿐이죠. 여성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정력이 어떻게 성장하고 진화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몸도 마음도 변합니다. 청춘의 열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생활의 무게가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죠.
그 변화 속에서 정력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땐 눈빛 하나, 손끝 하나만으로도 불꽃이 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몸도 달라지고 감정의 흐름도 훨씬 더 섬세해집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로감이 커지고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처럼 단순한 접근만으로는 이제는 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한 5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스킨십만으로도 설렜지만 지금은 대화를 먼저 하고 나서야 마음이 열려요.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걸 묻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섹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많은 걸 시사합니다. 성적인 접근도 이제는 마음의 예열이 먼저라는 거죠. 몸보다 마음이 먼저 풀려야 비로소 진짜 교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정력은 더 이상 빠르고 강한 자극이 아니라 조율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살피고 어떤 리듬에 맞춰야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감각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조율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늙어가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남성 혼자 에너지를 발산하면 관계가 이어졌지만 이제는 서로가 마주보고 서로의 걸음에 보폭을 맞춰야만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성생활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함께 꾸려가는 파트너로서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예전처럼 열정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죠. 그 대신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가끔은 스킨십 없이도 서로를 안아줄 수 있어요. 이 말 속엔 성숙한 관계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정력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마음을 주고받는 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화해가는 자세입니다. 변화한 여성의 몸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왜 예전 같지 않냐고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게 좋을까?를 묻는 태도. 그것이 관계의 질을 바꾸고 정력의 수준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몸이 불편하면 그냥 손만 잡고 같이 누워 있어요. 그게 더 위로가 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다음 날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섹스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백을 정서적인 연결로 채우면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며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확 타오르진 않지만 쉽게 꺼지지도 않죠. 마치 오래된 장작불처럼 따뜻하게 주변을 덮이며 필요한 순간엔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방식, 관계의 태도, 몸과 마음을 다루는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면 당신 역시 정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성들의 솔직한 생각부터 정력의 진짜 의미, 그리고 삶 속에서 정력을 키우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력이란 단지 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함께 지켜주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젊었을 땐 기술이나 체력에 집중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배려, 대화, 정서적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은 나 혼자 잘하겠다는 마음보다 함께 맞춰가겠다는 마음일 때 비로소 진짜로 빛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력을 위해 어떤 실천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1단계, 몸부터 다듬기. 마이너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마이너스 하루 한 끼는 꼭 제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로 바꾸기. 마이너스 주 3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 실천하기. 마이너스 잠들기 전 1시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 듣기. 마이너스 일주일에 하루는 술 없는 밤 만들기. 2단계 마음의 리듬 만들기. 마이너스 하루 한 번 스스로를 칭찬하는 말하기. 마이너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적기. 마이너스 배우자나 연인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기. 마이너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 템포 쉬기. 마이너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기. 3단계 관계의 온도 올리기. 마이너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걷는 시간 만들기. 마이너스 아무 이유 없이 가볍게 손 잡아보기. 마이너스 고마워, 미안해, 보고 싶었어 같은 짧은 말 자주 하기. 마이너스 서로가 좋아했던 음악이나 장소를 다시 찾아가기. 마이너스 성적인 접근도 말로 먼저 감정 확인 후 천천히 분위기 만들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정력이라는 큰 에너지를 구성하는 조각들입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 속에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만족스러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자꾸 자신감을 잃고 싶어질 때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정력은 단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경험 때문에, 몸 상태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정력은 당신의 의지와 관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을 함께 보면 좋을 사람 있으신가요? 친구나 형제, 배우자, 연인. 정력이라는 주제를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은 누구보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진짜 힘, 관계의 진짜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정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